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지금껏 일을 하고 있어서 경력이 나름 채워진 간호사입니다. 대형 병원이라서 3교대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3교대 하는 직업을 밥벌이로 하며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던 걸 못 보고 사는 게 오래되면 몸이 피곤하고 피로해지고 또 실제로 병이 쌓일 대로 쌓여가요.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몸을 챙기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곤 하죠. 주변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것부터가 버티기 힘들다면서 일에 오래 해서 돈을 벌지 아니면 진작에 일은 결혼 후에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다니던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과 일 모두를 잡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쪽에 속하는 간호사인지. 처음에는 친정이 어려워서 취업이 곧바로 보장이 되는 간호학과를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고 일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손길을 거쳐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진짜로 나이팅게일이 된 것만 같아 이 일에 사명감을 느꼈죠. 비록 상대하기 너무 지치고 힘든 환자분들도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해 병실 밖에서 눈물 훔칠 때도 정말 많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간호사로서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나면 막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래 동기들보다는 비교적 대형 병원에서 오래 살아남아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웃지 않은 날이 없도록 노력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남들 앞에서 저 힘든 거 표현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괴로운 적도 많았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할 짓이 못 되기도 했고 불안한 환자들 옆에서 어떻게든 그 긴장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전 나름 제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무하며 늘 이런 점이 보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힘든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의 하나뿐이 커다란 장점이 되어 있더군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제가 나름 무슨 바이러스라며 참 평판이 좋았어요. 전 별로 한 게 없는데 그저 웃는 제 모습에 다들 힘을 얻고 일하는데 즐겁다고 하니 그게 또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좋은 동료를 만나서 사회생활만큼은 참 어렵지 않았는데 저한테 칭찬까지 해주니 어찌나 기분이 째지던지. 그중에는 저 같은 간호사분들도 계셨지만 물리치료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바로 저와 함께 자주 부딪히며 일을 했던 동료 중 한 명. 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동료들 따라 옆에서 제가 그냥 다 좋았대요. 다들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해댈 때 전 늘 그래도 힘내요 하면서 응원의 말을 던지고 자기 일하러 요요히 사라지곤 했었대요. 저도 몰랐던 일하는 저의 모습들을 남편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주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는 혼자서 되새겨보기도 하고 좋은 사람 같다며 제가 더 알고 싶어지기도 했대요. 그러다 결국 나이트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길에 절 붙잡고 고백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라며 오랫동안 생각하다 어렵게 꺼내보는 고백이라면서 그렇게 수줍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순수한 마음을 느꼈고 둘은 한동안 같은 병원에서 비밀 연애를 하다가 2년 정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밀 연애를 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또 돈도 벌어야 했고 또 사내에서 의사를 만나는 간호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례로 저희 선배 간호사 중 한 분이 병원에서 의사분과 교제를 하시던 중 여자 혼자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결국 그 의사분과도 헤어지고 사표까지 내서 떠나셨어요. 그때 건너서 들어보니 돈 많은 의사를 꼬시려고 일부러 대학병원에 들어왔던 거라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남자 의사만 물색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제가 알기론 그 선배는 부모님이 서울의 큰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시고 선배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요양병원의 의사가 되고자 했으나 공부를 그 정도로 잘하지 못해 간호학과를 들어간 후 큰 병원에서 일이라도 배워보고 부모님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이었죠. 그만둔 선배와 지금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만 당시 선배는 퇴사 후에도 저와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자주 말했어요. 남자 의사가 껄떡대도 절대로 받아주지도 연애를 하지도 말라고. 자기는 그렇게 대시한 의사를 받아줬다가 혼자 욕만 먹고 일을 그만두지 않았냐고 말이죠.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었죠. 모든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간호사가 그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의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서 소문이라는 거 흘리고 다니는지 참 아둔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이라며 선배의 편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혹여나하는 마음도 있어서 끝까지 인연과 비밀 연애를 주장했어요. 저와는 연애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결혼을 꿈꾸던 남편을 말리고 또 말리며 겨우 1년간의 연애를 더 마치고는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죠.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발표해버리니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축하를 해주셨어요. 오랜 시간 진정한 사랑을 해오다 결실을 맺는 거라며. 남들한테 도움 주면서 하는 남녀의 결혼이니 꼭 축복받을 거라면서 신혼여행 다녀왔다가 업무 복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늘 부러운 커플이라며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참, 겉보기엔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저도 그냥 이렇게 축복만 받는 결혼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사실 저희 결혼이 모두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했던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너무도 심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코앞에 계셨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요. 남편은 대단한 집안의 의사가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대 집안, 명문가, 뭐 이런 쪽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형편이 저희 집만큼이나 어려운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공부를 유난히 잘했던 남편은 혼자서 독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처음부터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남편이 동생들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의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전 연애 때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기 집 식구들에게 책임감 가지고 사는 남편의 모습이 착해 보여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결혼을 계획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가족들은 가장 마지막에 보면 된다며 자꾸만 상견례나 인사드리는 사소한 자리마저도 미뤘어요. 대충 왜 그럴까 짐작은 했지만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쯤 만나뵌 시부모님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외모나 직업을 가지고 상상 이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인드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뭐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며 딱히 대화를 주도하시거나 참여하시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님은 처음 저를 보는 순간부터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왜 진작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냐며 첫 만남부터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이 옆에서 저는 계속 인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늦게 만나길 강요했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자 옆에서 우리 아들을 종용했네 했어 하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께 욕먹다가 식사가 나왔어요. 한식집에서 첫 코스부터 푸짐하게 음식이 차려진 바람에 저는 먼저 젓가락을 들어올려 반찬 짓기가 눈치 보여 가만히 있었어요. 어른들 먼저 수저 드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삐져서 밥도 안 먹겠다는 거야? 너 그러고 있을 거면 그냥 가! 내 아들 못 줘! 라며 급기야 3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냥 밥을 못 집어먹고 기다렸을 뿐인데 인사드리고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욕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애초에 절 반대하겠다는 혹은 길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왜 시부모님을 먼저 만나 뵙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야 안 후 남편에게도 화를 막 냈어요. 시댁이 무서워 결혼이 겁날 지경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엄마 성격이 나도 상대하기 힘들어. 너도 이럴까봐 소개를 못했다며 너를 놓칠까봐 그랬다면서 막 또 사랑을 운운하며 매달리는데 그걸 뿌리치기 어려워 모른 척 결혼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지난 2년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또 그간 서로가 서로에게 쌓인 믿음도 있었기에 시어머니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시댁과 분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올해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얼마 안 있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정말 직장에서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시국 따라 그만두는 동료들이 생겨나며 급하게 인원을 메꾸고 또 채용하고 가르치고 또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신혼인데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당장에 저희 두 사람이 시국을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어서 굉장히 바빴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말고 할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미 시어머니 성격을 천만함에 알아버린 탓에 전 웬만하면
시어머니와 트러블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고기며 제철 음식이며 여러 선물들을 보내고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제 딴에는 정성을 쏟고 감정을 표현했어요. 시국 때문에 혹여나 시부모님 걱정이 되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있다면서 말이죠. 이건 솔직히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찍히고 싶겠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걸 두고두고 남편도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늘 받기만 하시고 잘 받았다는 혹은 고맙다는 표현조차 하질 않으시던 시어머니. 그러다가 올 중순에 저희 친정엄마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나 남편한테 말도 없이 저희 친정에 찾아가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자리도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도 별 친한 척을 안 하시더니 결혼식 날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저희 엄마한테서 번호를 따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짜고짜 주소를 묻고는 친정으로 가신 시어머니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깽판을 치셨다고 하네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들이 집을 안 온다며 인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만 하는데 이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급기야 친정집에서 아빠가 작은 취미삼아 작게 키우고 있던 식물화분 몇 개를 홧김에 발로 차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병원에서 일하다 듣고 정말 기가 막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누가 자기 부모님 집에서 깽판을 부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당장에 같은 병원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남편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거의 울기 직전인 상태로 다가가 친정엄마께 전해들은 소리를 말하니 남편도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더라고요. 결국 처갓집에 가서 일을 했다며 다 자기 부모가 못나서 그런 거라며 자기는 제가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잘 하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일이 너무 바빴고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일하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막 만나겠냐며 저한테 다 아는 이유를 말하더군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저 아들이 인사를 안 하러 온다며 그게 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라고 말한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빡빡 우기기나 하셨으니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결국 그 사건은 남편이 무려 코로나를 뚫고 시댁에 찾아가 완전 뒤집어 엎어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 몰래 친정에 가서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깽판 치지 말라며 시댁에는 화분이 없지만 시어머니가 키우시던 쪽파가 심어진 화분을 헤집어 놓고는 엄마도 기분이 어때? 더럽지? 하면서 역지사지를 몸소 보여줬죠. 남편의 사이다 같은 행동에 따라가서 한마디도 거들어볼까 싶었던 저는 오히려 남편을 말리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고요. 뭐 중간에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해준 남편이 고마웠고 시어머니도 이제 다시는 사돈댁을 우습게 보고 행동하는 일이 없으시겠다 싶어서 마음 한편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은 시부모님과 왕래가 없었어요. 어린 아가씨와 도련님께는 너무 미안해서 제가 몰래 몇 번 용돈도 보내고 문자도 자주 했지만 시부모님께는 제가 뭐라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 친정집에서 깽판 부리신 것에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던지라 그냥 모른 척 바빠 죽겠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이 되면서 뜬금없이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이 약간 열도 나고 몸도 피곤한데 병원은 못 가겠다며 요청하시는 연락이었어요. 저도 간호사인지라 아프다고 하는 어르신 말씀에 무시도 못하겠고 아플 때 찾는 사람이 저라는 건 그래도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시다는 뜻인 것 같아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불이 나게 시댁에 달려갔죠. 솔직히 코로나면 어쩌나 싶어서 먼저 전화로 근처 보건소부터 찾아가라고 가는 게 어려우시면 방역 콜변이나 뭐든 보내드리겠다며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은 집에만 있을 거라 웃기셨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저도 남편한테 일단 시댁에 간다는 말을 하고서 퇴근하자마자 간 거였죠. 혹시 몰라 병원에서 하던 대로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꼈어요. 원래대로라면 앞면을 가리는 플라스틱 마스크도 착용을 하는데 시부모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래서 끼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니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너 죽는다 진짜. 내가 전염병자야? 마스크랑 장갑은 왜 끼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바이러스 전파자일 수도 있고, 또 아프다는 시어머니가 바이러스 전파자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모셔가고자 온 저한테 마스크랑 장갑 좀 꼈다고 죽는다는 경고는 하고 계시다니. 문제는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헐레벌떡 다가와 저의 마스크를 벗겨 던지신 겁니다. 순간 마스크 끈이 제 귀를 잡아당겨 아프다고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장갑 빼시던 어머님의 손톱 때문에 제 손이 시뻘겋게 올라왔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힘이 넘치시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얼굴을 보고 말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셨는지 밥도 못 차릴 만큼 아프니 밥부터 해달라 하시더군요. 약을 정말로 어디서 구해오긴 하셨는데 식후약이라면서 시어머님이 시키시니 저는 또 바보같이 밥을 했어요. 거의 처음으로 시어머님께 결혼 후 해드리는 밥 같아서 긴장도 많이 되었고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오바해서 막 차려냈어요. 다 차린 후 시아버님까지 나오셔서 밥을 드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같이 앉아 밥 먹기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간병인이 옆에 와 같이 먹으려 해? 라면서 물이나 뜨뜻한 것으로 가져오려더군요. 집에 정수기도 없는데 그래서 빨리 커피포트에 물을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시부모님과 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님이 정적을 깼어요. 온 김에 저한테 빨래를 하고 가라더군요. 화장실 안 바구니 안에 든 옷이 한가득 있으니 그걸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에 돌리라는 그 말 하나 하시고는 밥 다 드셨다며 부엌에 그릇만 올려둔 채 좀 쉬자고 TV 앞으로 가 앉으시는 어머님. 딱 보니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들도 제가 닦고 식탁도 정리하고 빨래하고 나서 말리면 밖에 있는 것까지 한 두어 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급하니까 시간 걸리는 빨래부터 했고 그 사이 설거지도 하고 막 뭐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신혼집에서의 일과 비교를 해보면 네 식구 사는 시댁 일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많더군요. 더 문제는 혼자 아둥바둥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막 재밌다고 웃고 계시고 급기야 그렇게 TV를 보는 와중에도 저한테 뜨거운 물을 갖다 달라고 막 시키셨어요. 뜨거운 물을 갖다 달라 해놓고는 뜨뜻한 걸 마실 거라며 찬물 좀 섞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또 열기가 올라온다며 보일러를 꺼라 틀어라. 아주 그냥 제 꼴을 보니 종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끝에는 꼭 간호사라 그런지 이것저것 시키는 걸 다 해주네. 시중을 역시 잘 들어주네. 하면서 제가 간호사에서 시중 드는 것의 전문가란 걸 농담이라 하시니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모셔가겠다고 일 끝나고 지친 몸 이끌고 불이 났게 시댁에 온 건데 아주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가 호랑이 똥을 치우고 있는 꼴이라니.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왕 집 청소도 하고 자기 시중을 드는 거 청소기도 밀고 말끔히 집 소독이나 좀 해주라며 간호사니까 청소하는 것도 잘할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면 간호사지 청소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논리인지 간호사니까 환자 옆에서 시중 들고 청소하고 종처럼 해야 환자가 기분이 좋아지고 금방 쾌유를 한다며 급기야 제게 종년이 되길 부탁하셨어요. 그리고는 곧 너네 친정에서도 내가 너를 종부리듯 할 거 다 알고서 그날 일을 너한테 꼰지른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지금 지난날 본인이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가 화분 깨고 깽판친 것에 대해 저한테 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뒤끝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꺼내면 저한테 종 부리듯 대하셨던 것이고 급기야 정말로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일을 하느라 진이란 진이 다 빠져버린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 하고 빨래하게 하고 청소기까지 돌리게 하며 온갖 시중이란 시중은 다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꼰질났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보니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한테 그 난동을 피우고도 그날 일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겁박까지 했었나 보더군요. 설마 했는데 이게 다 일부러 그러신 거라니. 아프신 거 핑계 삼아 그냥 며느리한테 단순히 대접받고 싶으신 거라고 여기려고 했는데 정말 빡쳐서 시댁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저요?
청소기 다 밀고서 거실 한켠에 임시적으로 세워뒀는데 진짜 그간 병원 일에 스트레스 쌓였던 것까지 다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마스크와 장갑을 도로 썼습니다. 간호사라 가방에 마스크며 장갑 10분 정도는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청소기를 제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청소기는 그리 크게 금이 가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죠. 청소기 안을 열어서는 그 안에 든 먼지 봉투 있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릿한데 그걸 정말 시부모님 면전에다 대고서는 탈탈탈 털었습니다. 청소하라고 며느리 종부리다가 결국 청소는커녕 청소기 안에 있던 더러운 집안 먼지를 얼굴로 맞은 우리 시부모님. 비명도 못 지르는 게 먼지가 거실 공기 중에도 막 무리지어 손바닥만하게 떠있고 하니까 다들 놀래서 베란다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시어머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뜨뜻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는 얼굴을 향해 물통 채로 부어버렸어요. 실컷 처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웃으며 며느리가 던지는 물벼락에 된통 맞은 시어머니는 꼴이 아주 추운 베란다에서 뜨뜻한 물에 정신없이 벌벌 떠는 모습이 생중만도 못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종불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픈 사람 간호하라고 있는 게 간호사라는 말을 분명히 전하고서 엉망진창 먼지투성이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후 시댁은 누가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감이 온다며 미안하다고 어머님을 대신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자식들까지도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제 욕을 하셨으면 아가씨가 나서서 사과를 하나 싶어 좀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은 또 시댁에 찾아가 지난번처럼 깽판을 치며 마누라 편을 들려고 했고 저는 듣고 말려서 진정시켰네요. 이미 그런 깽판은 저도 한번 제대로 치고 왔으니까요. 많은 거 안 바라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제발 며느리를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좀 살갑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이렇게 며느리랑 원수처럼 지내려고 작정을 한 건지 뭔지 한 번 더 저한테 혹은 저희 부모님께 깽판치려 하거든 그때 남편까지 대동해서 둘이서 제대로 시부모님 혼을 쏙 빼놓고야 말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